유튜브, 신문, 라디오 등의 여러 콘텐츠들을 접하다 보면 기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기록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코너를 맡게 된 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어떻게 알고 접하고 계신가요? 뉴스나 인터넷에 검색해도 사실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속의 이야기들이 기사화되거나 언론에서 나오지는 않죠. 저는 올해 마을 공동체 미디어 팀들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들을 리뷰해보고 그 리뷰한 내용들을 카드뉴스로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소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재미난 기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이번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같이 나누기 전에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잘 모르는 분의 대표 하실 만한 분을 게스트로 한번 초대해 보았습니다. 네,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짜파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짜파입니다. 네, 제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잘 모르는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오늘 대표 네, 게스트가 되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사회 문제,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해보는 주제이지만, 꼭 알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서, 음.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들어보셨을 땐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만의 이야기, 음. 아니면 가게들의 소식, 홍보, 요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뭔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요소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마을이니까 당연히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였거나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고요. 그 이야기를 음, 담아서 풀어내는 형태를 미디어를 가지고 풀어내고 계시는 음,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생각보다 전주 지역의 마을 미디어 공동체 팀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시는 팀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유감스럽게도 알고 있는 팀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그 뭔가 하고 계신 일이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 팀들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마을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 가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마을만의 고유한 문제에 음,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히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역의 쓰레기 문제들의 어떤 쓰레기 문제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지역 마을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마을마다의 어떤 활동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짜파님께서는 뭔가 마을 문제, 그다음 마을의 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얻고 계시나요? 평상시에는 주로 주변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지인들, 음. 그리고 저희 직장 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소식지 음. 정도로만 지역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활동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전주 지역의 다양한 마을 이슈들은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웠고 음,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나 지역 속의 이야기들은 전국적인 이슈가 아니면 사실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정말 마을 공동체 미디어 팀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시면 이 사람 사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는 음,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짜파님하고 그동안 리뷰를 해왔던 콘텐츠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짜파님 네. 송천동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니요. 네. 심지어 짜파님이 전주 네. 분도 아니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원래 경기도 사람인데 전주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지역 이름이나 위치가 네. 생소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전주에 일단 송천동이라는 동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음, 이번에 그 두 번째로 리뷰한 콘텐츠 공동체 미디어 팀 중에 송천동 네. 마을신문을 만드는 팀, 그리고 송천동 마을신문을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 그 콘텐츠를 오늘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네. 화면이 지금 기대되네요.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콘텐츠는 송천동 마을신문이라는 콘텐츠고요. 실제로 2011년 9월에 발행된 콘텐츠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11월호도 홈페이지 다음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콘텐츠라 음, 사실 제가 오늘 소개 한번 해드리고 나면은 종종 찾아보실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짜파님 혹시 전주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고 네, 계시니까 이 네. 쓰레기가 한동안 수거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어, 아니요. 딱히 네.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알지 못했었고요.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그냥 음. 가볍게 듣고 넘어갔었던 기억은 음. 납니다. 네. 네. 사실 송천동 마을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가 이 전주권 음, 생활쓰레기 매립장 횡정과 주민협의체의 소통과 정상화 절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를 시켜주셨어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전주에서 대두되어 온 그리고 그런 활동가나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음,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나 기사화된 보도들을 은근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음, 저도 이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간다고 막 음, 울분을 토하셔서 대충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음, 정확하게 문제 지점을 짚고 개선할 수 음, 있는 방안들을 실어준 기사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음, 짜파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관심 가는 주제들 중에 환경 문제에 네. 대해서 관심을 요즘 갖고 음, 계신다고도 하셨잖아요. 그 네, 바로 밑에 맞습니다. 지금 음, 보이시겠지만 용기내 함께한 송천동 착한 가게들이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음. 뭔가 아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용기내 프로젝트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용기내 프로젝트는 많이 들어봤었고요. 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그로 인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저조차도 매번 약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소식이나 내용을 접하고,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짜파님이 네. 살고 계시는 전주 동네 용기내 프로젝트를 참여해 주시는 가게에 대한 정보는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혹시 그게, 네. 네. 전혀 접해보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만약에 제가 알게 된다면은, 어, 확실히 주변이다 보니까, 집 주변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제가 알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보고 계시니까 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필요가 절실해지실 것 같은데, 보시는 것 같이 이 송천동에는 참여하고 네. 계시는 가게 리스트까지 적어가지고, 송천동에 계시는 어,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어떤 가게로 가면 되는지까지 정보가 이렇게 바로 음, 담겨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쭉 내리다 보면은 전 최근에 이것도 인스타그램 홍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책사랑 포인트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요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건 못 들어보셨군요. 저, 네.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할 때 팔로우를 해놓은 분들이 이제 책방 서점 주인 분들이 은근히 많다 보니까 이 이슈가 조금 저한테 빨리 들어온 것 음, 같기도 한데 전주시에서 그 지역 책방에서 책을 구입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요즘 돼지카드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사랑 상품권 못지않은 네. 전주의 지역 서점을 이용했을 때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 20% 정도 적립이 되는 음, 포인트 제도를 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포인트 수준이면은 온라인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음,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고급 정보들이 좀 전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송천동 신문에 마을신문에 이 음, 기사가 실려 음, 있었습니다. 어, 네. 제가 이번에 짜파님하고 같이 좀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는 사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폐 자전거를 공용 자전거로 재활용한 사례를 담아주신 음, 포인트였어요. 짜파님께서 그 마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고, 아니, 궁금증이 많다고 하셨었는데 너무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짜파님 음, 혹시 이런 네. 폐자전거를 공용자전거로 재활용했다라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네. 유사 사례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저희 센터 내에서 입주 단체에서 혁신이라고 자전거를 기부받아서 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거를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폐자전거를 공용자전거로 재활용하는 거는 처음 이렇게 접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이 기사를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는 이런 기사를 짜파님께서 조금 더 빨리 접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땠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사실 지역의 문제에 음,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적으로도 네. 그런 이슈들을 풀어나가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음. 어, 저는 주로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전주에는 카카오바이크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카카오바이크를 잘 활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 조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뭔가 음, 자전거를 안 타면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용 자전거가 있다면은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음, 들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무언가 새 상품을 사기보다는 이러한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환경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금 짜파님께서 출퇴근을 하실 때 자전거를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공용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사를 사실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이슈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잡히게 음, 되는데요. 네. 이 현대 아파트 3차 관리사무소 앞에 공용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음, 그리 가깝지도 않은 곳에 가고 싶을 때 굳이 돈을 들여서 공유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다소 애매할 때 공용자전거가 제격이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뭔가 음, 짜파님 마을에도 이런 어, 공용자전거가 있다면 더더욱 짜파님의 그 애매한 비용들, 지출되는 비용들에 대한 편의성이 네.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또 기사 말미에는 이 지금 재활용 자전거, 공용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음, 대해서도 좀 적어주신 게 있었는데요. 음, 입주민들에게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전거를 사용했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는데 학생들이 음,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갖다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다소 아쉬움을 음, 보였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사실 어, 이제 공용 자전거를 쓰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것 음, 음,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발생하는 네, 문제지만 또 이런 이슈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네, 이 네, 공유가 된 정보들을 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어디에 지금 나의 공용 자전거들이 잘못 보관되어 음, 있는지 그리고 음, 그런 학생들을 네, 잡아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뭔가 이슈를 음, 제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같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굉장히 음, 짧지만 내용이 알찬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 음, 네. 네, 그래서 이번 공용자전거 이 기사를 짜파님하고 한번 공유를 해 보았는데요. 송천동 마을신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도 송천동 마을에 음, 한 간단한 행사나 활동들 네, 그리고 구인 광고도 은근히 들어가 있고요. 어, 기고문들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 짜파가님께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쓰레기통이 된 예술버스 승강장 음수대 재기능 못해 이런 기사들도 음, 있다라는 지점들도 한번 음,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짜파님, 제가 지금까지 한 네, 네다섯 개 정도의 기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좀 네.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자전거에 아, 네. 대해서도 기억이 남고요.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음수대, 쓰레기통이 된 네네. 음수대도 기억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 네. 나중에 한번 꼭 충격적이네요. 네, 검색해 보셔서, 그러게요. 이 네, 쓰레기통이 된, 네. 네, 나중에 꼭 한번 검색해서 자세한 기사 네,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 정도로 송천동 마을신문에 대한 이슈들을 공유를 해보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콘텐츠 중에 하나는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네, 계시는 팀입니다. 네, 전주 학부모 공동체 라디오 꼬뮤니티라는 팀의 콘텐츠인데요.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계실지 예상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뭔가 꼬마랑 커뮤니티랑 어, 합성어인가요, 혹시? 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가요? 아, 네. 네. 아, 네. 네.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 학부모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음, 계신 학부모님 분께서 모여 계시는 곳이고요. 커뮤니티는 전주 학부모 기자단에서 원래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모여서 음, 활동을 하고 계시는 팀입니다. 이 팀이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를 해주시는 주기가 엄청 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있지는 음, 않지만 그 굉장히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나눴던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짜파님하고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 어, 싶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근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0년도에는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그쵸. 연속이었는지 기억나실 음, 거예요. 그 20년도에 발생한
아, 20년, 네. 그 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나눴던 이제 콘텐츠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초등학생 친구하고 중학생 친구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학교 생활에서 있는 일상의 변화, 그리고 그 학생들의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 코로나랑 그 코로나랑 연관된 것도 상관없고요. 나는 이게 고민이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있는 고민이든 아니면 일상 속에 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든 나는 이게 고민이에요 하는 게 있으면 혹시 우리 가을양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죠. 근데 일단 제가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또 제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범생. 그러다 보니까 음.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예. 독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막 봉사활동도 취소가 되고, 뭐 활동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지고 교내 대회나 또 밖에서 한 대회들도 거의 다 취소가 돼서 원래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많이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또 시험도 보는데 이게 확산세에 따라서 학교에 나갈지 말지가 정해지면서 시험 일정도 되게 왔다 갔다 하게 됐거든요. 어떤 과목은 봤다가 어떤 과목은 안 봤다가 이래서 성적 관리하기도 좀 힘들어져서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제 조카도 고3인데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양처럼 성적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고3이라 그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능도 한 차례 연기돼서 이제 12월 3일인가 그렇게 네. 보잖아요. 근데 네네. 수능도 그렇고 아무튼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중3, 고3이 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봉사활동은 저번에 보니까 그 뭐지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면 네, 봉사 시간 선풀 달기 인정해주는 봉사 뭐 그런 맞아.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다 채웠어요, 저는. 그래 그랬구나. 다행이다. 진짜 그래.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교내 대회 같은 게 좀 없어져서 네. 그러겠네요. 그 생기부에 적어야 원래 되는 영어 것들이. 말하기 대회 이런 거는 꼭 넣어줘야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부가 봐줄 만한데 이게 음. 없더라고요. 너무 얇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 서영양은 고민이나 그냥, 어려운 점.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키가 안 커서 조금 코로나랑 관련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초등학생 친구, 초등학교 5학년 홍서연 친구가 얘기해준 키가 안 크는 문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일 것 같고 또 어른들께서 그 DJ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일 수 있어요. 이제 뒷얘기로 살짝 말씀드리면 체육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키가 안 큰 걸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집중해서 본 포인트들은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지점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생 때가 굉장히 옛날 일이다 보니까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이 중학생 친구들도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살짝 생소하기도 했고 이게 꼭 대입을 준비하는 거 못지않게 꽤나 꼼꼼하고 많은 시간과 뭔가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 그것과 더불어서 봉사활동, 뭐 대외활동,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확실히 외부 활동이 제약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진행을 안 하거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상이 깊어서 이 부분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짜파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하게 된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초등학생 당사자의 입장, 실제 이야기들이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생소하면서도 아 이게 실제 이야기지, 실제 현실이지 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나 9시 뉴스나 아니면 뭐 매체에서 다루진 않지만 굉장히 소소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리고 짜파님 방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봉사활동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해도 된다라는 점에 이 최가을 학생이 한 멘트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선풀 어, 달기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음,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봉사활동의 개념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상상했던 거 음, 이상으로 나아가고 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음, 들었고, 사실 짜파님이 말씀해주신 거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지점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학생들이 학교를 잘 못 가고 있다. 격주 등교를 하고 있다. 이 수준으로 이 친구들이 그냥 음, 어려웠겠구나. 그냥 학교 가서 뛰어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해서 어떡한담? 이 정도만 가지고 그냥 음, 그 문제를 집중했다면 사실 이렇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못지않은 좀 더 디테일하고 해결 그렇죠. 방법이 필요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콘텐츠 말미에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바라시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최가을 학생이 해줬던 얘기가 또 인상 깊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사실 음, 당장에 코로나를 감염하고 예방하는 거에 급급해서 모든 활동에 제약은 걸고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주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이 콘텐츠를 보면서 진짜 이 학생들에게 이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지를 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음, 시간도 좀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네, 초등학생과 중학생, 물론 이제 네. 중학생 친구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슈를 공유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 초등학생 자녀를 학부모로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거는 있어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의 그 학습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욕구는 못 채워졌어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욕구는 솔직히. 근데 3학년이니까 아직 학습 태도가 얘가 학교에서 어떤 식의 학습 태도를 갖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걸 근데 알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근데 되네. 얘가 얘는 이런 식의 학습 태도를 갖고 있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걸 알려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이 좋은 건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함께 만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랑 만나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부대끼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음, 가장 좋은 건 그건 것 음. 같아요. 사회 또래 깊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사회성을 기를 그게 수가 가장 있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대면 수업이 그게 제일 아쉽죠.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전 이제 건강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네. 이렇게 위험한데 또 학교를 등하교를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근데 불안하죠. 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이런 얘기도 한대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학교를 오면 애들이 졸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네, 많대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익숙하게 쉬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가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음, 안 듣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효과가 나니까 이제 조금 그게 좀 아쉬운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의 학업 차이도 많이 생길 많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던 아이들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할 것이고 여기 사교육이 적응 못하는 그럴 수밖에. 아이들은 맞아요. 중학생도 그러지 네, 일단 이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고, 이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 확실히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코로나 상황에서 현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면은 뭔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이 될 텐데 학교를 안 감으로써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민? 음.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콘텐츠에서 또 들었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은 당연히 지금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수준 격차가 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 반면에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을지에 대한 학습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은 또 반면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 생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듣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은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그 뒷자리에서 딱 세워놓고 보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조금 더 공부에 대한 코칭을 직접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느껴질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영상의 초반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계속 숙제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게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또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셨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는 확실히 좀 괜찮은 지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학부모님의 영상에서 짜파님하고 또 한번 보고 싶었던 지점이 있어서 잠시만요. 그 부분까지 공유를 네. 한번 더 해드리고 이번 콘텐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했는데 다시 또 요즘에 또 뭐 1.5, 네. 2.2 뭐 이렇게 격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교나 지역사회 또는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교육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요? 왜냐면은 교육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뭐 기자재 지원밖에 더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 준비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업 준비한 거를 들어야 하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게 애들이 수업을 안 듣는데요. 고학년이 될수록. 그게 가장 큰 걱정이래요. 네.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들어라 출석 체크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산을 좀 예방을 그럼요. 해서. 확산을 가장 예방을 해야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비관적이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이쪽에서 교육청에서 뭔가를 바라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했던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이제까지. 네, 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짜파님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되게 먹먹해지네요.
교육청에서나 아니면은 관에서 하는 것들이 마지막 멘트가 그런 노력들이 크게 와닿지 않다라는 멘트가 음. 조금 뭔가 마음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의 어떤 수업 방식이나 형식을 어, 계속 뭔가 이게 상황이나 현실이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강제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조금 더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조금 더 이 비대면 상황에 맞는 어떤 형식이나 수업의 방식을 좀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뭐 모두의 만족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겠지만, 확실히 아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얘기해줬던 뭔가 좀 더 프로그램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사실 이번 멘트에서 또 하나 잡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지점은, 오히려 지역사회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측면에서 우리가 예방 자체를 잘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또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거나 하는 것들의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그런 공동의 그런 의식에 대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들, 이 굉장히 인상이 좀 깊어서 그 음, 부분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두 팀의 콘텐츠들을 몇 가지 좀 집중해서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소감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 미디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을 한다면은 실제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문제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 입장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 짜파님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들도 그런 측면이 가장 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을 미디어 공동체 팀들이 만든 콘텐츠의 가장 큰 매력은 좀 더 많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음, 그 필터링 솔직한 없고, 필터링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솔직해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한 멘트들이 오고 가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지역의 이슈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당장에 짜파님께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또는 송천동에 가서 마을 이슈들을 물어보고 다닌다고? 낯선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 주민으로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고 그 감정들이 진실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 또는 우리가 일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정한 문제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린 두 팀 말고도 전주에는 공동체 미디어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콘텐츠 리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심이 홈페이지나 SNS를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리뷰해서 올리고 있는 카드뉴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들을 보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나 그 팀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정보들, 그리고 간단한 리뷰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계속 가신다면은 그런 채널들을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희 게스트 짜빠님과는 간단하게 안녕의 인사를 나누겠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녹화를 시작할 때 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녹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짜파님과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솔한 얘기들이,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들과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히려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더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별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남긴 이 기록들이 미래에 어떻게 남게 될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들을 리뷰하고 이런 공동체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